재미수필 문학가 협회의 임진아 수필가를 소개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임진아. 새벽에 잠이 깼다. 머리가 깨질 듯 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통증이 계속된다. 옆에 잠들어 있는 노트북을 끌어당겨 엔터 버튼을 눌렀다. 늘 보는 프로그램을 클릭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환한 낯으로 반기겠는가. 늘 내 옆에 머물다 버튼을 눌러 부르면 지체 없이 대답하는 내 노트북. 그러나 오늘 아침은 그 노트북마저도 내 머리를 말끔히 비우지 못한다. 새벽 4시 어둠이 서서히 창문 밑으로 내려앉는다. 24시간 오픈하는 짐에 갈까 하다 다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다. 내가 옆에서 뽀스락대자 남편이 일어나 화장실을 가며 괜찮아? 하고 물었다. 나 때문에 남편이 깬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좀 엄살을 떨었다. 타일레놀 2알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는 수고가 싫다. 그때 남편이 아스피린? 하고 물었다. 나는 타일레놀이라고 대받았다. 언젠가 빈속에 아스피린을 먹었다가 심한 복통에 구토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타일레놀 2알도 내 두통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6시쯤 나는 결국 옷을 주워입고 밖으로 나왔다. 쿠키, 내 강아지와 동행할까 하다 어제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머리까지 깎아준 것이 생각나 혼자 대문을 나섰다. 혼자 나서는 나를 보고 쿠키가 깽깽 짖어댔다. 쿠키를 집에 놔두고 혼자 걷는 산책은 자꾸 뭔가 빠뜨린 기분이다. 볼사치카 산책길에 나온 것이 한 달도 넘은 것 같다. 전에는 이 길을 아침 아니면 저녁 때 매일 걸었는데 근래 와서는 그 산책마저 무너졌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진다는데 나는 모든 것을 접었는데도 게을러진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오랜만에 걷는 산책길이 푸석푸석하다. 전에는 불그레한 황토길이 밤사이 내린 이슬로 촉촉이 젖고 사막의 야생식물 캘리포니아 버크윗, 블랙세이지, 피클위드, 선인장 등이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시원한 샤워를 하곤 했었다. 오늘 아침은 그 어느 것도 젖지 않았다. 몇 년째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이슬까지 말려버린 모양이다. 바닷물도 목이 말라 수면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산책길을 왼쪽으로 돌아 200m쯤 내려가자 기름을 퍼올리는 펌프가 보였다. 메뚜기 모양의 오일 펌프가 둥그런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그 원 속을 흰 갈매기 떼가 띄엄띄엄 간격을 들고 날고 있었다. 그 작은 원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도는 모습이 내가 본 독일 베를린 어느 곳에서 본 조각 같았다. 나는 라군 옆에 오른쪽 산책로로 들어서며 돌아오는 길에 그 오일 펌프를 가보리라 생각했다. 산책로에서 허리를 쭉 펴고 몸을 펴던 코튼 토끼가 내 발자국 소리에 쪼르르 선인장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선인장 밭을 들여다보자 방금 산책길에서 도망간 토끼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나와 동그란 눈을 맞춘다. 훤히 트인 산책길에서는 저만치서 나를 보고 36개 주랭랑을 치더니 지금은 두어 발자국 사이인데 나와 눈을 똑바로 마주친다. 무엇이 저 토끼를 용감무쌍한 기사로 둔갑시켰을까? 토끼를 둘러싼 것은 말라붙은 세이지 브러쉬와 침입자는 무조건 찌르는 뾰족뾰족한 가시로 온몸을 무장한 선인장뿐이다. 그렇다. 바로 그 선인장이다.
토끼는 바로 선인장 밑에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는 심산인지 토끼의 눈에 두려움이란 티끌만큼도 없다. 토끼와 선인장은 오랜 세월 같은 이웃으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온 친구여서일까? 바닷물이 라군으로 들어오는 둔덕에 수많은 바다 고동이 널려 있다. 밀물 때 길 바닥 위로 밀려온 바닷고동이 썰물 때 따라가지 못하고 마른 바닥에 자갈처럼 흩어져 있다. 나는 고동을 몇 개 집어 흔들어 보았다. 아무리 속을 들여다봐도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깨보면 알겠지만 내 호기심 때문에 고동의 생을 마감시키는 것이 안쓰러워 나는 그 작은 고동들을 주워서 물속에 던져 주었다. 바닷물이 라군으로 들어오는 둔덕은 굵은 바위를 쌓았고 그 밑으로 바닷물이 폭포처럼 들어오고 있다. 바위 틈 사이를 뚫고 팽이처럼 돌며 들어오는 물속에서 잉어떼가 둥근 원을 그리며 헤엄을 친다. 갈매기, 두루미, 해오라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새들이 부리를 수직으로 깔고 내려와 순식간에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나는 더듬더듬 바위를 딛고 빙빙 도는 물살에 빨려 들어갔다. 바위 틈새에서 작은 물체들이 꼬무락꼬무락 움직인다. 한참을 살펴보니 개였다. 자세히 보니 까만색, 빨간색, 오렌지색, 분홍색, 그리고 엷은 갈색 껍질을 가진 여러 마리의 개들이 뽁뽁거리며 바위사리를 뽁뽁 헤집고 다닌다. 머리가 깨질 것 같던 두통은 이미 사라졌다. 수없이 여러 번 이것을 지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바위 밑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볼사치카 야생보호지역에서 내가 모르는 역사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볼사치카 채널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얼핏 본 새끼를 생각하며 나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덤불이 칙칙하고 우거지고 고목이 쓰러진 밑으로 여인의 하얀 치마끈 같은 것이 보였다. 손으로 덤불을 헤치며 몇 발짝 가자 왼쪽 언덕 위로 새 집들이 보이고 아래로 퍼시픽 오션, 퍼시픽 하이웨이 그리고 헌팅턴 비치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산책하면서도 이 샛길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길. 누군가가 길손에게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표시를 해둔 것 같았다. 그 작은 표시를 놓쳤다면 나는 이 길의 존재를 지금도 몰랐을 것이다. 개개인의 삶만큼이나 다른 많은 길. 오늘 아침 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을 생각한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햇볕 좋은 어느 날 아침 나는 누군가가 표시해둔 그 작은 여백의 길을 따라 또 하나의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임진아 수필가의 작품 가보지 않은 길을 소개했습니다.